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9일이네요. 4월 19일 하면은 그 유명한 4.19 학생 의거가 있었던 그 날이죠. 그다음에 오늘이 그 24절기로 와서 고구입니다. 고구. 이제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 이제 비가 이제 잘 와줘야 되는데 비라는 것이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너무 안 와도 문제죠. 뭐 자연 현상은 사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건 뭐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19 학생의거이라고 그다음에 고구인데 오늘 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중에 중요한 하나가 그 남북 연석 회의가 열린 날이더라고요. 음, 어, 남북 연석 회의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 건국 직전에 뭔 일이 있었느냐면은 뭐 신탁 통치를 한 해 만에 그러면서 어, 이 문제를 어,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느냐 뭐 이거 갖고서 이제 물론 이제 통일 정부를 수립을 하는 게 제일 좋았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허락이 안 되니까 이제 단독 정부를 이제 세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남과 북이 이제 그렇게 이제 달려갑니다. 엄격하게 보면은 그 북한이 정부 수립을 먼저 했죠, 우리보다. 그래서 정말 그 남북 분단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거 묻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뭐 명백하게 분단을 먼저 시작한 건 북한이라고 봐야 돼요. 어,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또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38선이 생겼고 결국은 그게 나중에 이제 어, 뭔가 서로 왕래도 이제 좀 부자연스러워지는 그리고 어떤 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그 충돌도 자주 있었고 그야말로 38, 뭐 화투 치면서 38 따라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38선 넘어온 사람이 38 따라지 인생이니 뭐니 이제 어려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상황이 참 절박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자, 뭐 4.19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오늘 4.19라는 말씀만 드리고 남북 연석회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한때 그 삼김시대라는 게 있었죠. 바로 김영삼, 김대중, 김정필 이 세 김씨를 갖다 삼김시대라고 했는데 남북 연석회의도 보니까 삼김이 있더라고요. 김구, 김규식, 김일성에서. 하여튼 오나가나 이 김씨가 문제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북 연석회의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남북 연석회의. 뭐 개요를 한번 볼까요? 뭐 보나마나 남과 북이 서로 그 이제 앉아서 회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남북 협상 또는 남북 연석회의 또는 전 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또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50 단독 선거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통일 민주가 수립을 위해 대책을 논의한 그 회담을 그 이제 말하는 거다라고 돼 있죠. 예. 음, 사실 이제 저때 당시에 그 어, 남과 북이 통일된 정국으로 이제 세우자라고 했지만은 사실 뭐 소련과 미군 사이에 그들이 들어온 그 영역에는 그 이념이 서로 그 상치되는 이념이 전혀 반대 방향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 그 이제 대립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 사실 통일된 정도를 만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아니 이 사회단체 대표들이 50 단독 선거를 이제 저지한다라고 그랬는데 어, 한 50 단독 선거를 하면은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 같으니까 이제 저지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논하자고 이 평양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 뭐 여기에 그 참석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뭐 실질적으로 정계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 뭐 이승만 박사 나 뭐 이런 분들은 뭐 아예 참석을 배제를 시켰고요 처음부터. 이게 이제 김구 선생 보고 이제 와달라 해갖고서 이제 김구가 간 거죠. 뭐 얘기 듣기로는 김구가 방북하는 걸 상당히 그 많은 그 어, 지지자들이 청년 지지자들이 반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가지 마시라고. 근데 이제 어, 경교장에 그때 이제 있었죠. 뒷문으로 이제 나가고서 이제 38선 넘어갔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쭉 보죠. 자, 1948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김구, 김규식 등 남한 단독 총선에 반대하는 남한 일부 정파 대표들과 소련의 대리인으로 북한의 실질 권력을 장악해가던 김일성, 김두봉과 같은 남북의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다. 네. 성과가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죠. 네. 자, 이를 두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에 이용만 되었다라는 평가와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했으나 통일운동이 한 지침을 제공했으며 한국민의 통일 의지를 발산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양존하고 있다. 자, 그러나 레베데프 비망록이 1994년에 공개되면서 연석회의 배후에는 어, 스티코프,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스티코프예요. 스티코프와 레베데프 등 소련 군정 핵심 인사들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조선인들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한 주체적인 노력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밝혀졌다. 뭐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저런 비망록이나 일기들이 막 이제 그 공개가 됐죠. 그 이전에는 뭐 엄청나게 그 공세를 폈죠. 저쪽 그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승만 박사가 정읍에서 한 발언 때문에 에, 남북이 분단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그 이전에 이북에는 벌써 정부 형태가 수립이 돼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남한은 그게 안 돼 있었죠. 그 상태에서 통일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하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것이 과연 옳은 길이냐? 그때 당시 이승만 박사는 이제 그게 옳다고 여기질 않았던 겁니다. 또다시 그 노예의 그 멍에를 짊어지고 이 한반도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해서 사실 어, 남한 국민들한테 자유를 선물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네,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 보기로 하죠. 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서로 많이 했어요.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반대한다. 통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뭐 당연히 그랬겠죠. 그때 당시에. 음? 그러나 저러한 논의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그 진행이 됐겠느냐? 그게 아니죠. 그냥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게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룬 그 미국과 소련의 그 이제 회의체였었는데 이게 이제 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미국이 이제 방안에 이제 맞서 갖고 스티코프가 1947년 9월 26일 날 1948년 초까지 남북한에서 미소 양군을 철수한 다음에 한국인들끼리 협의를 하고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자라고 그 제안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봤을 때는 뭐 이미 그들은 그 북한에다가 괴뢰 정권을 이렇게 수립을 해 놨죠, 그때. 그래서 남한까지 포함을 해 갖고 저 때는 뭐 인제 한국이라는 말을 안 썼으니까 어 전 조선 반도죠. 예.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반도를 공산 정권을 아예 집어넣으려고 인제 기도하는 거라고 인제 미국은 분석을 인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참 엄청난 그 인제 분열과 갈등이 인제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947년 7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수립 건국 1년 전이죠, 대충. 7월 서울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 이때 하지 중장과 레베데프, 스티코프 그 소련군 장성들이 인제 참석을 했네요. 근데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었지만 이게 인제 결렬이 된 거죠. 뭐 서로 의견이 맞지는 않으니까. 사실 뭐 공산주의자들하고 그 이 상 앞에 앉아 갖고 얘기가 서로 합의되면서 풀려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땐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아 갖고. 근데 미국은 인제 한국 문제를 자꾸 이렇게 결렬이 되니까 유엔에다가 인제 상정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제 남북 협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레베데프나 스티코프 같은 인제 예 소련군 그 장성들이 예 이게 뭔가 이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기네들 그 의견에 준비한 안에 동조하게끔 그렇게 에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 연석회의가 열린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남북 연석회의를 한 그 연석회의 그 장이죠. 예. 여기 보면은 뭐 어
이 사진으로는 뭐 완전하게 어 알 수 없지만 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거 보면 이미 인제 "우리 정부다."라고 임시위원회 북한에서 만든 임시위원회가 "우리 정부다."라고 이렇게 여기다 걸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벌써 47년 7 월에 이게 결렬이 되고 그 이후에 인제 열렸으니까 어 그리고 이 임시위원회가 1946년 2월 8일 날 결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해방되고서 불과 몇 달 안 된 상태에서 한 6 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임시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저게 자기가 "우리의 정부다."라고까지 그렇게 인제 인식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제 이런 배경을 놓고서 봤을 때 뭐 이승만 박사가 그때 당시에 한 그 전후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분단의 어떤 원인 제공이 된 건 아니죠. 이미 저들은 저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그 회담이기 때문에 이미 정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에. 물론 뭐 임시정부라는 이제 표현도 있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 위원장은 또 김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단독 정부를 만들어 놓고 이 나머지 반쪽인 남한을 자기네들 수하에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시도한 것이 바로 어 이 남북 연석회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엔 감시하에 인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었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자꾸 결렬이 되니까 "그럼 이거 유엔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인제 유엔에서 인제 그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유엔 감시하에 한반도 전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게 5월 10일 50 선거입니다. 1948년 5월 10 일이죠. 이미 제가 김정록 TV를 통해서 매일 날짜의 의미를 갖다 다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목걸이에 방울 끼우듯이 이렇게 쭉 끼워 맞춰 보면은 음 그렇게 진행됐다라는 것들이 다 인제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긴 할 겁니다. 지금은 날짜별로 따로따로 보니까 인제 그런데 이미 다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방송을 다 해 드린 내용들이에요. 자 이때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음 그 50 선거를 소련이 이제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가능해졌죠. 그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응? 유엔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못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별도로 하라."라고 또 유엔이 이제 결정을 했죠. 이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 바로 남한이에요. 사실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던 거 사실 폭동이죠. 그래서 참 소위 보수 우파라는 정치 지도자나 정당에서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세상이 돼 버렸는데 어 뭐 여순 반란 사건도 그렇고 뭐 다 그게 인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쭉 인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선거 문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을 했는데 그게 1948년 1월 8 일이네요. 그래서 1월 26 일, 27일 양일간 한국임시위원단과 김구, 김규식 그다음에 이승만 이렇게 인제 회담을 한 겁니다. 회담이라고 돼 있는데 오타입니다. 근데 이제 김구가 주장하기를 "미소 양군이 철수를 하라. 그리고 남북 요인 회담을 하고 총선에 의한 정부 수립을 하자."라고 이 3 단계 방안을 제시를 인제 했다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인제 2월 4일 날 인제 북쪽에다 대고 김일성하고 김두봉 이때 이 두 김씨가 그쪽에서 또 인제 거장이었으니까 남북 요인 회담을 인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제 2월 10일 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성명인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발표를 이제 합니다. 어 여기에 인제 저 읍고에 그게 있죠. 뭐 "38 선을 베고 뭐 쓰러질지언정." 뭐 인제 그런 표현이던가요. 예. 어 그러니까 인제 저게 인제 김구의 방안이었죠. 그래서 3월 8일 날 또다시 인제 남북 협상 제의를 인제 했는데 김일성하고 김두봉이 3월 25일 날 화답을 한 거예요.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 통일전선 명의로 인제 회담을 이제 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제 어 김구가 올라간 거예요. 김구 김규식 그다음에 홍범 홍명인가? 이렇게 인제 올라갔죠 여러 사람들이. 근데 인제 그렇게 올라가기로 하고 나니까 인제 선전선동에 인제 넘어갔 간 거라고 그렇게 봐야죠. 이미 그때 인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기를 김구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위해 북으로 출발하기도 전에 북한은 "두 사람이 이미 항복했다."라고 그렇게 인제 언론 보도를 하면서 여기 그렇게 해서 양 김씨 이미 항복.
이렇게 선전을 해댄 거죠. 그러니까 인제 막 인제 말린 거예요. 김구 주위의 사람들이 하지 마시라고. 그 인제 방북을 결심하고 인제 가 버린 거죠. 예. 그때 인제 거물 간첩 성시백에 의해서 설득을 크게 당했다라고 이렇게 인제 보는 거죠. 결국은 성시백도 6.25가 일어나기 직전에 인제 사형을 당하고 그다음에 인제 김구 선생도 인제 안두희에 의해서 인제 암살이 되죠. 예. 참 이게 비참한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예, 여기에 인제 거물간첩 성시백 사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시백이 인제 주변 인물들을 움직여 갖고 인제 김구에게 인제 접근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홍명희, 이 홍명희가 인제 김구 방북을 설득을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이 홍명희 사람이 그 임꺽정 소설 쓴 사람입니다. 예. 그 뭐 김소월인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조선의 그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제 하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그 머리가 비상했던 모양이에요. 저 사람이 저랑 고향이 같다라는 게 참 음 참 뭐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자 그 홍명희는 김구 등과 함께 7 거두 공동 성명을 발표를 인제 했네요. 그리고 경교장을 방문해서 김구와 밀담을 나누기도 했으며 남북 협상단의 일원으로 북한으로 간 홍명희는 서울로 귀환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북에 남은 거예요. 근데 저 때 올라가서 북에 남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양에 남아 북한 초대 내각의 부수상까지 인제 올라갔다. 이미 뭐 그 이전에 설득이 돼 갖고 간첩 역할을 한 거라고 봐야죠. 우리가 볼 땐 간첩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그 남북 연석 회의가 인제 열린 거죠. 1948년 4월 19일 오늘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인제 연석 회의가 열린 거죠. 그리고 그 회의에 쭉 이어서 인제 사김 회담도 인제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 이런저런 인사하고 뭐 서로 정세 보고하고 뭐 인제 자기 주장하고 인제 뭐 인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인제 채택된 안이 23일 마지막 날 다음을 채택을 했다. 남북의 대표자들은 단선을 저지하기 위하여 단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 정당 사회단체의 구체적인 행동 통일을 규정한 남조선 단선 단정 반대 투쟁 대책에 관한 결정서를 이제 그 이제 만든 거죠. 그 단선은 단독 선거고 단정은 단독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정부를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통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인제 충돌하고 그게 인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됐던 게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인제 남북 연석회의를 이렇게 했는데 좀 뭔가 풀어 보자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김구 선생도 그때 당시에 그렇지. 단독 정부 수립 말도 안 돼. 국가를 분단할 수 있나." 해서 인제 저기에 인제 적극 찬동을 한 거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김구는 이미 항복한 거다."라고 인제 언론 매체들이 그때 인제 선전을 했던 거죠. 자 조선인민이 자기의 뜻대로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민주국가를 창설할 수 있도록 미소 양국군이 동시에 한반도에서 철군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미소 양국 정부에 보내는 전 조선 정당사회 단체 연석회의 요청서를 또 채택을 합니다. 참나. 그냥 미군이고 소련군이고 나가라 이거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저 얘기를 들을 때 아니 소련은 그쪽 그 두만강 끝무렵에 보면은 국경이 연결돼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 대기하고 있다가 넘어오면 바로 들어오는 건데 미군은 철수하면은 저 태평양 건너가 있어야 되잖아. 아니면 일본에 있든지. 그러면은 기동력이 훨씬 떨어지는데 저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근데 명분은 좋죠. 외국 군대 철수하라고. 근데 이미 어 이 한반도를 전체를 자기네들 그 이념으로 통일을 하겠다라고 맘먹었기 때문에 저런 게 가능한 거죠. 거기에 또 이 순진했던 그 김구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제 저 명분에 인제 동의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인제 그게 이용당한 거예요. 자 남조선 정치 정세에 관한 결정서 전 조선 동포에게 격함.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을 인제 채택을 인제 했네요. 글쎄요. 뭐 저걸 채택한다라고 해서 뭐 저게 뭐 어떻게 된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자 그다음에 인제 연석회의가 끝난 다음에 26 일부터 30일 사이에 김규식이 제안한 독재 정권 배격, 총선거 실시, 전쟁 방지 방안 마련 등 5 개항을 중점적으로 다룬 전 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가 개최가 또 이제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15 명이 인제 참석을 했는데
김구, 김규식, 조수왕, 조한고, 홍명희, 김봉준, 이극노, 엄항섭. 어, 이 사람은 우익 서상을 가진 사람들이죠. 글쎄, 홍명희가 우익일까요?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거예요. 허원, 박헌영, 백남우는 완전히 그 뭐 해방 전부터 빨갱이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는 김일성, 김두봉, 최용건, 주영아 이렇게 이제 15명이 이제 참석을 했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김구, 김규식 요청으로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네 사김 회담을 이제 갖고 또 그다음에 김규식, 김일성 양김 회담도 갖고 뭐 회담은 여러 번 했는데 중요한 얘기는 논의가 되지 않고서 거기서 이제 김구하고 김규식이 이제 남한 대표로 올라갔으니까 그 밑에 거를 요구한 거예요. 남한에 대한 송전 계속. 왜냐면은 남한에는 발전소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없었어요. 변변한 게. 그러니까 그 수풍 발전소에서 발전이 돼갖고 그걸 송전해서 남한이 이제 전기를 썼는데 이제 그걸 끊을 염려가 있으니까 이제 송전을 계속 해 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다음에 연백 수리조합을 이제 개방을 한다. 연백이랑 홍해도에 있는 평야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조만식 선생의 월남을 좀 허용하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김일성은 1번하고 2항은 좋다라고 했는데 3항은 합의를 하지 않았대요. 조만식 선생의 월남 병선거는. 근데 이제 김구, 김규식 두 김씨가 남한으로 귀환을 한 직후에 바로 전기하고 농업용도를 갖다 이제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회담인지 뭔지 정말. 자, 4월 30일 날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명의로 공동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들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거냐 하면은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라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나열해 놓고 이제 그거 공동성명서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북측이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남쪽 인사들이 반발을 했는데 반발하면 뭐합니까? 저게 속을 쏘고 들어가서 하는 행위인데 합의를 해놓고도 그냥 봤다는 사인이지 나는 그런 합의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할 판에 서로 이제 수용할 수 없는 얘기들만 이렇게 떠벌리고 왔으니까 물론 이분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뭐 높이 사야죠. 그거조차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김구 김규식이 돌아와서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는데 그 밑에 내용이 그겁니다. 그걸 이제 미군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김구는 남한만의 50 총선거를 반대하는 발언은 계속할 것이지만 방해하지는 않겠다. 반대는 하지만은 방해하지 않겠다. 이게 남한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걸 반대는 안 하는데 반대는 하는데 방해는 안 하겠다. 참 좀 묘한 입장이죠. 그다음에 김규식은 단선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참여하지는 않겠다. 이게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이네요. 그다음에 양김 모두 미소 양군이 철수하더라도 북한에 남심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본인들이 다 보고 이제 내려온 상태에서 어?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북한이 상당히 준비를 이제 갖춰놓고 있는 인민군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얘기죠. 그걸 보고 와서도 이제 남침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김규식은 김일성이 단절을 하지 않고 노병수도 계속 방류하겠다라고 했으나 자신은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한국 전체에 공산주의가 압도할 것을 느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가오에 눌린 겁니다. 와, 이거 그대로 있다가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응? 조만간에 진짜 이게 탱크라든가 이런 무기를 앞세우고서 이제 쳐들어 내려올 텐데 그때 이제 어, 남한이 이제 없어지고 나면은 괜히 응? 지금 한 말 그걸 갖고서 또 나중에 비판받고 그다음에 처벌받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김고는 북한식의 정권이 남한에 들어서는 것도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 그럼 뭐예요? 양쪽을 다 부정한 거네. 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사람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없고 저렇게 결정할 수도 없고 참. 자, 김규식은 정계에서 물러나 전원 생활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건너뛰죠. 네. 자, 7월 19일 날 김구 김규식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헌법에 의하여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며 국기까지 바꿨다. 지금 쓰고 있는 인공기가 이제 저때 바꾼 거예요, 쟤네들이. 그 이전까지는 북한에서도 태극기를 썼습니다. 물론 시기와 지역과 수단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반조각 국토 위에 국가를 세우려는 의도는 일반인 것이다.
그로부터 남한 북한은 호상 경쟁적으로 국토를 분열하여 민족 상단의 길로 나갈 것이다.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6.25 사변을 예언을 했다. 그러네요, 진짜. 응? 그런데 뭐 응? 쳐들어올 그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느냐 이거죠. 예? 여기에 그 말이 있죠. 예. 음, 어, 네. 양긴 모두 비소 양군이 철수하더라도 북한에 남침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아, 와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둘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발표하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 어찌됐든 그 다음에 예, 이게 어, 5월 6일 날 5월 6일 날 이제 그 저기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고 그다음 7월 19일 날 이 발언은 응? 이거는 6.25 사변을 이땐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조소왕은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협상은 남측 인사들이 이용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는 설이 있다. 설이 있다. 뭐 이용당한 건 사실이죠. 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남북 연석 회의를 한다라고 해갖고 북한에 올라갔다가 거기 잔류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북 협상에 참여하러 방북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 잔류했는데 대표적인 월북 인사는 홍명희, 아까 말씀드렸죠. 인국정처자. 그다음에 김원공, 김원봉. 어떤 인간이 그랬죠. 김원봉이 국군의 뿔이라고. 참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백남은, 이극노, 성주식, 손두환 등 많이 돌아오질 않았네요. 자, 그다음에 이 김구 유이완, 이 유이만 우리 글로는 유이만이라고 읽는 것 같아요. 유이완 대화록에 나타난 방북국 김구의 입장. 이제 유이만이 누구냐면은 중국 청영사인데 장개석의 측근이었습니다. 장제스. 장개석의 이제 대만 총통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때는 중국이었죠. 중국 총통이었는데 자, 방북 후 서울로 돌아온 김구는 물론 총선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총선 후에도 단정 반대 입장을 고수를 했다. 어, 그다음에 중국 총영사 유이만은 1948년 7월 13일 11시 경교장으로 김구를 방문하여 1시간 동안 요담을 했다. 이건 아마 장개석이 시켰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리고 뭔가 할 얘기가 있었겠죠. 자, 유연이 영문으로 기록한 당시 대화록이 이화장 문서에서 발굴되어 전문이 공개가 됐다. 자, 이화장은 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쓰던 그 집이었죠. 지금 종로가 대학로에 가면 그 이화장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인가 딱 가봤는데 글쎄요 시간 나면 가끔 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 저 이화장도 상당히 오래된 그 이제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것도 그 문화유산이에요 일종의. 뭐 경교장은 없어졌죠. 아마 지금 강국 삼성병원이 있는 자리가 경교장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문서에는 김구가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북한군의 확장을 3년간 중단하고 그 사이 남한에서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공산군이 현재 수준에 맞서는 군대를 건설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미 쟤네들은 엄청난 군사력을 그때 확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소련 사람들은 아주 손쉽게 북한군을 남진하는 데 써먹을 것이고 단시간에 여기서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6.25를 다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쟁 안 난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김구예요. 그렇게 보면 참 나쁜 사람이죠. 네. 김구는 북한이 이미 남한이 상대하기 힘든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하여 남침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남한이 쉽게 적화될 것으로 예상한 말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예상을 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전쟁은 없다라고 하여 미국 양국군 동시 철수를 주장한 것은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저도 어려서 그렇게 이제 배워왔지만은 김구 선생은 추앙을 하면서 이승만 그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해서 표면을 합니다. 정말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다가는. 그리고 이제 6.25 남침이 일어났고 남북 협상에 참여했던 요인들도 많이 나쁘게 이제 됐죠. 이 밑에 뭐 설명은 구구절절하지만은 이거 뭐 다 일일이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어, 남북 협상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은 처음부터 남북 협상은 반대했다 이거죠. 안 된다라는 얘기죠. 즉 저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 박사도 그렇고 공산주의자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남북 간에 수많은 그 회담을 했지만은 제대로 성사된 게 거의 없어요. 그것만 봐도 알죠. 네.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저런 짓을 하냐 이거죠. 자, 어찌됐든 여기에 보면은 유엔 한국위원단 연락장교 웰커링 장군의 보고서에도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그 미군이 기록한 공동 성명이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인제 남침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김구가 남아내는 미국 대통령 트루만 사진을 내걸지도 않았는데 북한은 어디에서나 스탈린 사진을 걸어 놓은 것을 지적하자 공산주의자들이 분노했다고 했어요. 이건 이미 저쪽은 그 소련 공산주의자들한테 완전히 넘어갔고 우위성 국가가 된 거나 다름없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지게 될 수뿐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책임을 이승만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정오 발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 다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본인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똑바로 바라다 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소련 문서가 자꾸 공개되죠. 레베데프 비망록이 1994 년에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스티코프 일기가 2004 년에 번역이 돼 갖고서 인제 간행이 됐네요. 물론 그 이전에 다 내용은 뭐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래서 볼까요? 김일성, 박헌영 등 북한의 권력을 장악한 공산주의자들이 소련과 한통속인 하수인들에 지나지 않았고 조만식 등 북한의 반소 또는 반공 인사들은 오래전에 모두 제거되었으므로 남북 협상이라는 것이 애초에 조선인들끼리 자주적으로 통일 정부를 세우자는 협상을 하는 자리가 될 수가 없었다. 이미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라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를 가 갖고 아니면 알고 갔는지도 모르죠. 저분들이 다 어 죽어서 지금 거름이 됐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소련은 남한에서 온 대표들을 공작 대상으로 생각했을 뿐 진지한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았으며 이 협상에서 김구와 김규식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소련과 북한은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빚게 만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한 것이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소련 사람들은. 근데 지금 소련을 승계한 나라가 러시아죠. 네, 러시아는 근데 좀 다른 거는 같아요. 확실한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못 했고 소련도 민주주의 국가죠. 지금 대통령을 선출하잖아요. 근데 인제 좀 선출 방식이 이상하고 일방적이라서 그렇지 그런 걸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참. 예 하여튼 이렇게 남북 연석회의는 그렇게 인제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볼까요? 자 북한은 연석회의 이후 불과 2 년도 못 되어 6.25 남친을 감행하였으므로 이 또한 남북 협상이 임하는 북한의 진위는 협상을 통해 남북 단일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지 않고 남한의 총선을 방해할 목적이었다는 증거였다. 뭐 뻔하잖아요. 그다음에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북한은 양김 씨가 이미 항복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었고 물론 북한 사람들을 보라고 인제 그렇게 선전선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와도 '저 사람들 이미 항복하고 온 사람들이야.'라고 북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서울의 신문들도 이런 사실을 보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방북을 강행하여 북한에 간 것은 결과적으로 이용당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 청년들이 "선생님 가시면 안 된다." 그러나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 온 걸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고. 이게 결국은 저렇게 삶을 끌고 가다 보니까 안두희한테 에 저격을 당한 겁니다, 감사를. 참 우리의 또 불편한 현대사의 진실이에요. 한 단면입니다. 자 연석회의에 동행한 남측 인사 226명 중 참 많이도 갔네요. 홍명희 등 70여 명이 서울로 귀환하지 않고 평양에 잔류했다는 사실은 연석회의 참석자의 3분의 1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의도를 대변하여 남북 협상을 주장한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포섭돼 있었던 거예요. 자 양김 씨의 방북은 이들이 당당하게 월북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역할도 했다. 그냥 방북을 하려면은 좀 눈치도 보였겠죠. 근데 인제 대표단으로 갔다가 "그래 나는 안 갈 테니까 니들만 돌아가." 해 갖고서 잔류했다는 얘기는 아주 편안하게 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인제 김구 관련 영상이 또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몰아보기 김구 김일성의 뒤통수를 맞았다. 이 내용이 인제 연석회의를 다녀온 그 당시에 그 김구의 그 어떤 처해져 있는 김구가 처해져 있던 현실 그걸 같은 걸 쭉 분석해 놓은 영상입니다. 자 이상 남북 연석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특히 인제 남쪽 남한을 대표한다라고 해 갖고 올라갔다가 이용만 당했던 김구, 김규식 두 사람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좀 쭉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75년 전에 우리가 이미 치렀던 이념 전쟁 이게 21 세기의 대한민국 사회에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얼마 전에 그 인제 총선이 끝났지만은
그 총선을 치르면서 그랬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586 그 운동권 정치를 종식시키겠다고. 586 따지고 보면 386 이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마르크스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부하고 성장하고 또 어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또 키우고 그러면서 권력을 거머쥐고 그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서 국가에 반하는 일을 한다라면 그건 정말 나쁜 놈이죠. 그건 매국노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586 운동권 그 정치 청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또 그 운동권 사람들을 영입하고 뭐 이러면서 죽도 밥도 아닌 이상한 그런 정치 형태. 그리고 그런 운동권 정치를 타파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세월이 또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직도 이런 이념 투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다 알 수도 없는 일이죠. 그냥 언론에서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떠벌리는 그 내용을 듣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렇게 휩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이 더 '참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 4.19 그다음에 고구 그리고 남북 연석회의가 있었던 4월 19일 그 소사를 알아본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